정치학자 고원 서울과기대 교수에게 한국 정치 현상을 정치학으로 해석해 들어보는 시간. 정치학 가라사대. 네, 먼저 정치학 가라사대 시간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 고원 교수님을 연결해서 최근 현안에 대해 정치학자의 관점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정치권의 최대 이슈였죠.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선거에서 정당 공천, 이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번에 이렇게 시끄러운 이슈가 됐는지 먼저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그 정당 공천이라는 것은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과거 이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그 직접민주주의를 했잖아요. 예. 그 모든 성인 남성들이 아고라라고 하는 이제 광장에 모여가지고 토론도 하고 투표도 하고 이랬는데,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 규모가 굉장히 커졌고요. 예.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 유권자 개개인들이 그 후보자의 정책과 임무를 일일이 따져서 그 투표 결정을 하기가 어렵죠. 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이제 그 다수가 유한계급이 아니라 노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더더욱 그렇죠. 직접적으로 이제 후보자의 정책과 임무를 따지기가 힘들어서 그걸 이제 조직된 정당이 예. 유권자 및 그 지지자의 뜻을 받들어서 책임지고 선거 후보를 추천하는 행위가 정당 공천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네. 예, 그 대표자를 뽑는 데 있어서 그 국민들이 직접 고르기에는 좀 힘이 드니까 정당에서 먼저 선별을 해서 그렇죠. 올린다는 거죠. 책임지고 추천을 하는 행위죠. 후보를. 예. 그렇다면 일반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그리고 노동조합이나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천을 할 수 없습니까? 법적인 공천은 불가능하고요. 예. 다만 이제 추천 행위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 전 지방선거에서도 그때 이제 야권 사개정당이었던가요? 사개정당 플러스 그 시민사회. 가 이제 함께 이제 범야권 단일 후보라는 걸 이제 추천을 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이게 범야권 단일 후보라고 이게 표식은 달았는데, 실제 이제 공천은 이제 그 소속 정당에서 하는 형태였죠. 그래서 법적인 공천은 할 수 없지만 추천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후보 단일화였던 셈인 거로 볼 수 있겠네요. 그때 이제 그랬던. 한마디로 이제 투표 용지에는 그 공천한 정당만 나오는 거고, 그렇죠. 뭐 야권 단일 후보라든지 이런 게 명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외국에서 공보물 같은 데는 표식을 할 수가 있었죠. 지난 4년 전에. 공보물에는 표시를 할 수 있고요. 현수막이나 공보물 같은데.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어떤가요? 보통 그 정당 공천을 뭐 대부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일단 뭐 그 유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당 공천이 정당 공천이 대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없는 것도 들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사례인데요. 미국에서는 일단 그 주정부 구성은 정당 공천이 일단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컬 일렉션이라고 불리는 기초선거, 우리로 하면 이제 기초 지방선거. 이건 각 주에 주마다 있는 이제 각 사정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주는 정당 공천을 하고 있고요. 어떤 주는 이제 정당 공천을 하고 있지 않는데,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곳에서도 일종의 이제 자기가 무슨 정당이다, 이게 정당 표방은 그 대부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천은 하지 않지만 자기 소속 정당을 표방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럼 실제 공천은 내천을 하는 건가요? 그 경우에는? 이제 뭐 그 공천 제도 자체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뭐 이제 정당 그 후보자들 이제 개개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서 나는 뭐 무슨 정당을 무슨 정당의 소속이고 무슨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굳이 이제 그건 뭐 내천의 의미도 뭐 일부 있겠지만은 뭐
꼭 뭐 내천이다 뭐 이런 것은 아니겠죠. 내천이라는 게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제가 드린 이제 말씀은 그 이제 내천이라고 하면 보통 한 정당에서 이제 한 후보만 나오는 이제 실질적인 공천은 하지 않지만 한 후보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내천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이제 뭐 그거 이제 내부에서 아마 이제 뭐 후보자들 간에 또 정당에서 또 뭐 이렇게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뭐 그런 어떤 그 내적인 조정 과정이 그 뭐 있기는 할 겁니다만 이제 그게 뭐 굳이 뭐 어떤 뭐 이렇게 특별히 뭐 그걸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뭐 그런 기재가 뭐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일부 이제 그런 게 없지 않겠죠. 그 질문을 뭐 드린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야권에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폐지하자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주장들이 지금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당 공천, 정당 정치의 핵심 가치는 책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당이 유권자 및 지지자들을 대신해서 책임지고 이 사람이 좋은 후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추천하는 게 공천인데 일종의 이제 가장 핵심 가치가 책임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그 책임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바로 역설적이지만 이제 정당이라는 현실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를테면 이제 기초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그 중앙당이나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안면을 트고 뭐 또 거기에 열심히 봉사하지 않으면 정당 공천을 받는 게 사실상 힘든 면이 많거든요.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에서 또 매관매직 사건도 간간히 터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돈이 없더라도 가령 뭐 그 정당이나 지역위원장한테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 친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공천을 받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 소위 정당의 책임성이라고 하는 가치가 이제 훼손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론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여론들이 이제 많이 고조되어 왔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여론에 편승해서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소위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이 세 주요 후보들이 일제히 정당 공천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 폐지를 이제 공약함으로써 정당 공천 폐지 그 이슈가 우리 사회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빅3 후보들이 그 대선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전 국민에게 약속을 한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 정당 공천 폐지라고 하는 게 기정사실화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다시 논란이 벌어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지난 대선 때 주요 세 후보가 이제 모두 이 공약을 내걸었는데 아시다시피 대선 후에 박근혜 후보가 이 공약을 대통령이 되고 나서 파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야당이 쟁점화시키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 특히 이제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그 합당의 이제 가장 큰 조건으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내걸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이제 합당이 되었고 공식 당론이 이제 됐죠. 신당의 새정치민주연합에. 그랬죠. 근데 이제 새누리당이 정당 공천을 강행하는 상태에서 야당만 일방적으로 공천 폐지를 할 경우에 소위 야당이 그 후보가 난립되고 또 누가 뭐 야당의 후보인지 대표 후보인지 이런 어떤 식별이 불능하다라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야당 성향 후보들이 전멸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들이 고조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이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논쟁과 갈등과 혼란이 이제 빚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당 지도부가 당원 투표와 이제 국민 여론조사에 붙여서 결국 그게 이제 정당 공천 폐지 철회 쪽으로 이제 좀 더 높게 나옴으로써 약속했던 정당 공천 폐지가
뭐 없는 것으로 되는 뭐 그런 결과가 빚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그 이제 야권에서 정당 공천 기초선거에 대해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실제로 공천을 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 그 어느 쪽이 그 야권에 유리할 것으로 보십니까? 좀 우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그것은 상당히 이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건 이제 그 일률적으로 참 파악하기가 힘든 문제인데 일단 이 조직적인 혼란이나 혼선, 예. 이것을 종식시켰다라는 점에서는 일단 뭐 야당이 소위 새누리당하고 맞대결 구도를 가져갈 수 있는 뭐 조건을 만들었다. 예.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이 과정에서 소위 지도부의 권위가 사실 이제 신당의 지도부가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굉장히 중요한 약속, 또 중요한 어떤 이 브랜드로서 내걸었던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뒤집어짐으로써 그 지도부의 권위가 이제 추락됐다라고 하는 점. 예. 그 다음에 이제 신당에서 이 문제를 소위 이제 거짓된 약속의 구도로서 이제 소위 이제 프레임화 시켜서 이제 정치 전략화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이제 그 부분이 무산됨으로써 소위 이제 이게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정부나 새누리당을 소위 그 거짓 세력, 거짓 정권으로서 소위 그 공세를 가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소위 이제 손실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두 개, 그러니까 내부의 혼란과 갈등을 종식시켰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이제 지도부의 권위가 일정하게 손상되고 구도가 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요소, 이제 이 두 가지를 형량해서 어떤 부분이 이제 크다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뭐 이렇게 선거 결과 야당의 이제 그 선거 결과에 뭐 도움이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뭐 그건 이제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실제로 그 선거에서요. 그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고 한쪽 정당은 공천을 하지 않고 다른 정당은 공천했을 경우에 이 공천을 이제 하지 않을 경우에 후보들이 난립해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까? 뭐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이제 후보가 난립하고 소위 어떤 성향인지 그 후보가 식별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이를테면 이제 뭐 소위 시민사회 참여를 통해서 일종의 이제 뭐 시민 공천을 통해서 이제 뭐 좋은 후보 추천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식별할 수 있는 장치를 부여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당 공천을 하지 않으면 식별이 불가능하다. 뭐 이제 꼭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후보가 난립된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또 그건 뭐 후보 난립 같은 경우는 후보자들 자체 간에 또 주위에서의 어떤 그 중재를 통해서도 이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제 뭐 그것까지를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안으로서는 2012년에 그 대선을 치르면서 그 대선과 함께 그 기초의회 기초단체장 그 재보궐선거를 함께 했었어요. 그때 그랬었죠. 그때 이제 뭐냐면은 새누리당 쪽에서는 그 정당 공천을 하지 않겠다. 대선 공약의 연장 차원에서. 대선 공약의 연장 차원에서? 연장 차원에서 공천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그에 반해서 이제 민주당은 공천을 했죠, 정당 공천을. 근데 이제 민주당의 공천한 후보가 아마 3등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누리 성향의 후보들이 뭐 1, 2위를 했던 뭐 그런 뭐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4.16 재보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기초선거, 재보선이 있었는데,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 거기에서도 정당 공천을 민주당 쪽에서는 했고, 새누리는 비리 후보 관련 해가지고 정당 공천을 하지를 아예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역시 새누리 성향의 후보가 당선이 됐었죠. 그게 수도권 쪽이었습니까? 아니면 만약에 영남 지역이라면 사실 의미가 없을 텐데요. 저쪽에 이제 강원도 이런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정당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앞으로 그 정치개혁 방안과 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정당 공천이 제대로 실행되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이제 궁극적으로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라는 주장도 이제 상당한 여론의 지지를 점하고 있고 또 일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될 정당이 정작 이제 책임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논란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당 공천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대전제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은 지역주의 정당 체제가 타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영남에서는 지방의회가 그냥 새누리당의 일당 독재 아닙니까? 그렇죠. 또 호남으로 가면은 또 이 야당의 일당 독재 아닙니까? 이런 조건에서는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어서요. 지역주의 정당 체제가 어쨌든 타파돼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당 내부적으로 중앙 정치가 지방 정치를 예속시키고 또 뭔가 지방의회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계파와 국회의원에게 줄을 서게 만드는 이런 어떤 패권주의나 계보주의 이런 이 정치 문화가 이제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일단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기호 순번제라는 걸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이것하고 상관없이 그냥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1번은 새누리당, 기호 2번은 그렇죠. 다수당이 기호 1번을 갖고 그 다음 당이 2번을 갖죠. 이거 자체가 주는 프리미엄이 상당하거든요. 이제 그것 자체가 일종의 기득권 특혜가 되는 건데 이거 이제 평등선거의 원리에 이제 위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어느 한 연구에 가면 기호 자체가 주는 프리미엄이 한 4 내지 7%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4 내지 7%면 상당히 큰 비율인데요. 이건 굉장한 기득권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그 정도가 더 심할 거라고 추측이 돼요. 우리나라는 영원하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당 공천을 하되 가령 새누리당은 왜 꼭 1번이어야 되는지 또 민주당은 2번이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새누리당 공천을 받더라도 새누리당 후보가 5번이 되면 안 되는지 소위 이제 이런 어떤 근본적 의문 제기가 필요하고요. 사실 이제 미국이나 일본 등에도 제가 알기로는 기호 자체가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 갔을 때도 이렇게 공교롭게 선거할 때 가서 이렇게 보니까 당명은 있지만 기호가 몇 번이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기호 순번 이걸 자체를 폐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1번 되면은 사람들이 그냥 줄투표 1번만 찍으면 돼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나는 2번만 줄투표 할 거야. 이제 이런 건 좀 없어져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과학기술대 고원 교수님을 연결해서 지방선거, 특히 기초선거의 정당 공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